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원과 부채꼴인데 일단 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좀 개념이 좀 많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혹시 원이 뭐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동그라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수학적인 표현에도 좀 있거든요. 수학적인 표현으로 이제 원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점 있잖아.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뭐 예를 들어서 쌤이 2cm짜리인 점 하나 가지고 와볼게. 근데 이 점을 기점으로 2cm인 점이 여기만 있을까? 여러 군데 있겠죠? 뭐 여기도 2cm인 점이 있을 수 있고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엄청 많습니다. 쌤은 그래서 그 2cm짜리 점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되면은 무슨 모양이 나올 거라는 겁니까? 이런 동그라미 원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에 대한 얘들아 이 정의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들아? 어떤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뭐 한 겁니까?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됐어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이 점 얘를 뭐라고 할까? 원의 중심이라고 하죠. 들어본 적 있어요? 두 번째, 쌤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다 같다며. 맞죠? 그럼 우리 이 거리를 뭐라고 할까? 그렇죠.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지름은 보통 이제 소문자 R로 많이 써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알겠죠?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이 원에 대해서 이제 좀 개념이 있는데, 잘 봐. 쌤이 원 위의 점 한 4개 정도 가지고 와볼게요. 내려볼까?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 보통 대문자 O로 많이 쓰거든요. 그럼 선생님 그때 이렇게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얘는 잘 봐야 되라. 이런 모양이죠. 그럼 얘는 직선이야? 곡선이야? 얘는 곡선이 이제 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쌤이랑 원 위에 두 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원에 따라가다 보니까 곡선이잖아요. 얘를 뭐라고 할 거면 이제 호라고 할 겁니다. 오늘은 한 글자인 표현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쌤이랑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호. 알겠죠? 근데 A부터 B까지 이었죠. 그래서 호 AB라고 쓸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도 가능하겠어요? 거꾸로 읽어도 상관이 없겠죠. 어떻게? 호 BA로. 근데 지금 이 호는 A서부터 B까지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나죠? 선분 이렇게 안 씁니다. 곡선이기 때문에 방금 이 모양을 좀 살려서 얘는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호 AB라고 읽기도 하면서 쓰기도 하면서 이렇게도 쓸 거야. 곡선처럼. 알겠죠? 그럼 얘는 뭐를 쓸 수 있겠어요? 호 BA라고 읽으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잘 봐. 얘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 호 BC, 호 CB. 알겠죠? 영인이 이거 뭐라고요? 호 CB. Now 호 DC. 쓰는 방법은 똑같이 알파벳 써주고 이렇게 곡선 표시로 쓰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정의를 좀 빠르게 읽어보면은 호 잘 봐야 되라. 누구랑 누구를 이은 거냐면요. 이거 봐요. 원 위에 두 점 선분을 이었을 때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거라고 이렇게. 알겠죠? 요 내용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다음은요. 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현은 말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결론은 요거야. 보라색이 현입니다. 그래서 현은 AB라고 쓸 거고요. 그러면 현은요. 곡선이야 직선이야? 얘는 일자로 이었으니까 얘는 휘지 않았죠. 직선. 얘는 선이야. 근데 이게 AB를 뚫고 가지 않았잖아. A에서 시작하고 B에서 멈췄죠. 얘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뭐랑 표현 방법이 똑같아요? 화살표가 없잖아. 뭐랑 표현 방법이 똑같아? 선분이랑 똑같지. 선분이랑. 알겠죠? 요 용어를 좀 처음에 잘 공부해놔야 됩니다.
얘 뭡니까? C랑 D를 이었잖아요. 원 위를 이은 게 아니잖아. 일자로 그었잖아. 얘는 뭐라고 얘들아? 얘는 현이라고. 현 CD라고 말하자고. 당연히 현 DC도 되겠죠. 요거는 뭐 똑같은 거니까 생각할게요. 현은 선분이다 보니까 뭐로 써달라고요? 얘로 써달라고. 알겠죠? 그래서 원은 첫 번째로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현과 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야만 그 다음 게 넘어가져요. 알겠죠? 두 번째. 지금은 이 현과 호랑 원의 중심과 누구? 반지름 아래로 쓴다고 했었죠? 이 방금 배운 이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양 가지고 올 건데요. 크게 뭐 있냐면요. 부채꼴, 활꼴이 있습니다. 일단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부채꼴, 활꼴 중에서? 이게 좀 유명할 텐데. 부채꼴, 활꼴은요. 답은 요겁니다. 꼴, 생긴 모양. 무슨 모양? 부채 모양. 무슨 모양? 활 모양. 그러니까 부채는 잘 쓰잖아 그나마. 근데 활은 잘 안 쓰니까 낯설 수 있지만 부채꼴은 뭐냐면요. 요겁니다. 쌤은 그래서 이 모양을 피자라고도 말하긴 하지만 일단 이 수학적인 내용에서는 부채꼴로 표현하는데요. 부채꼴은요 말 그대로 무슨 모양이에요? 부채 모양이라는 겨. 부채 뭔지 알죠? 그럼 부채 모양. 다시. 이거 어때요? 얘도 무슨 모양? 부채 모양. 얘도 부채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채꼴은 잘 봐야 되라. 누구랑 누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지름, 반지름. 이거 뭐라고요? 현이야, 호야. 이거. 원 위를 그었으니까 호야, 현이야. 곡선이니까 호잖아. 아, 부채꼴은 누구랑 누구로 만들어지는 거야? 반지름과 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요게 좀 낯설 수 있지만 책에 나와 있긴 합니다. 활꼴은요, 요겁니다. 누구? 활 모양 맞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활꼴은요, 말 그대로 활 모양이라는 거야. 이런 모양. 다시. 얘도 가능하겠죠, 얘들아? 이거 활꼴이에요. 그럼 혹시 활꼴은 누구랑 누구로 만들어질까? 쌤 지금 누구랑 누구 그었어요? 얘랑 얘 그었잖아. 누구랑 누구야? 현이랑 호. 활꼴은 뭐라고 얘들아? 현과 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첫 내용은 쌤이 말은 해뒀지만 다 어떤 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질, 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 외워주셔야 돼. 알겠죠? 다시 가볼게 일단. 호 AD 어딘지 표현해볼까요? 호는 뭐라고 했어요? A랑 D를 어떻게 이어줘야 돼? 원 위에서 이어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호 AD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다시 현 CD C랑 D를 이을 건데 현은 뭐라고요? 일자로. 그 다음 직선이 아니라고 해서 선분이라고 했으면 직선 따로 있어요. 알겠죠? 선분. 그래서 현 CD는 똑같이 선분처럼 쓸 거고요. 부채꼴 BOC 가보겠습니다. 뭐라고요? B, O, C인데 부채 모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게 부채꼴 BOC 알겠죠? 그 다음에 현 AB와 호 AB로 이루어지는 활꼴. 누구라고요? 현 AB와 호 AB와 이루어지는 활꼴. 요 화살만 끼면 활이잖아. 알겠죠? 무슨 모양? 활꼴. 됐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좀 더 가볼게. 여기서 활꼴보다는 얘기들어 이제 부채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부채꼴을 좀 더 설명 더 해보겠습니다. 부채꼴은 쌤이 반지름과 호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꼴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부채꼴도
좀 모양이 구분이 되나? 좀 더 커 보이나? 얘가? 좀 더 커 보이죠? 좀만 더 갈게 극단적으로. 좀 넘어가 보자 얘들아. 여기까지 가보자. 됐어요? 그럼 지금 이 부채꼴이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모양이 어때요? 얘가 좀 더 크고 얘가 좀 더 작죠? 근데 이 부채꼴은 이제 뭐로 좀 접근해 볼 거냐면은 당연히 호로도 만들어진다고 했었지만 누구? 반지름은 항상 똑같아 얘들아. 이 원에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점들까지 반지름은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 부채꼴 모양이 달라졌을 거냐면요. 누구 때문에? 이 각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이 부채꼴에서 만들어지는 원의 중심과 만들어진 각이라고 해서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각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AOC의 부채꼴의 중심각은 중심이랑 만들어지는 각도 말하는 거야. 뭐라고요? 중심각, 중심이랑 만들어지는 각도. 몇 도? 120도. 그럼 다시 여기 이 부채꼴 BOD랑 만들어지는 이 부채꼴 모양에서 여기 중심각 몇 도? 60도. 이 부채꼴에서는 중심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부채꼴은. 알겠죠? 그래서 중심각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개념은 아까 A는 뭐였었죠 얘들아? 이거? 여기 A입니다. 여기 A는 뭐였었죠? AB를 현 AB를 쭉 이은 선분이 현입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얘는 뭐야? 선분은 아니죠. 뚫고 지나갔죠. 얘는 중요하진 않거든. 근데 나왔으니까 쌤 알려준 거야. 얘는 할선. 좀 뜬금없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잘 개념을 좀 이해해 놓으시고 외워 놓으시고 그 다음 거 공부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얘들아? 할선이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현과 할선은요 그냥 딱 이 차이점이야. 현은 선분인 거야. 끝이 나는 거고 할선은 뭐인 거야? 할선은 직선인 거야. 끝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잘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뭐 뒤에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설명해 보겠지만 이 앞쪽은 얘들아 개념이야. 너네가 다 외워야 돼요. 알겠죠? 다 용어 설명이니까 꼭 외워주시고 이것만 좀 하고 마무리 넘어가 볼까요? 얘들아 뒤에 걸로 OX 같은 거니까 어차피 다시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가볼게. 현은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 뭐라고 했죠? 곡선이야 직선이야? 직선. 일자로 긋는 거고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맞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현이었잖아 얘들아.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다시 부채꼴 원에서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참 거짓. 풀어. 부채꼴 뭐라고 했어 얘들아? 부채꼴 이런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모양이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냐고. 아니죠. 뭐랑 뭐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반지름과 호로. 알면 대답해야 돼. 알지? 주환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세 번째 거. 한원에서 길이가 가장 긴 현은 지름이다. 잘 봐. 현이 뭐라고 했냐면요. 현 이런 거라고 했었죠.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3분. 근데 잘 봐요. 지름은 뭐냐면요. 반지름을 두 개 더한 거죠. 근데 이거 잘 봐봐.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 맞기도 하죠. 3번 세 번째 맞습니다. 알겠죠? 현 중에서 점점점 길어지다가 이 지름을 찍고 나서 그 다음 현 어때요? 더 짧아져. 가장 긴 현은 지름이 맞습니다. 알겠죠? 뒤에 것도 가볼게. 중심각이 180도인 부채꼴은 반원이다. 쌤이 아까 중심각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렇게 A, B라고 썼을 때 원의 중심이랑 만나는 각도.
요게 중심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런 부채꼴 모양이 중심각이 180도고 싶대. 180도 뭔지 알지? 평각이잖아. 그럼 내 생각은 요게 아니고 쭉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 180 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아까 방금 했잖아. 부채꼴은 뭐랑 뭐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각이 180도인 부채꼴은요, 이 모양일 수밖에 없다는 거. 무슨 모양? 이 모양. 근데 뭐랑 똑같아? 반원이랑 똑같죠. 그럼 반원이 될 수 있겠죠. 활골! 원에서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어때요? 참여 거짓이야? 모양을 기억해봐, 얘들아. 활골이 뭐였어? 활 모양이었잖아. 요 두 개가 반지름과 호냐고. 얘 호잖아. 얘 뭐였어? 현이었잖아. 활골은 현과 허로 이루어져 있어야죠. 원과 두 점에서 만난 직선은 할선이다. 할선 뭐라고 했죠? 선분이 아니고 뚫고 지나가는 거. 현은 선분, 할선은 직선이라고 했잖아. 그럼 마지막 건 참이죠. 알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다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도움되는 걸 가보는 건데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잘 봐. 쌤이 아까 얘들아 부채꼴은 무슨 모양과 똑같다고 했었죠? 피자 모양과 똑같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보통 피자는 레귤러로 갈까? 야, 그럼 레귤러 어떻게 잘라야 돼? 6등분 해야 되잖아. 그냥 어렵겠는데 잠깐만 6등분 될까? 쌤이? 6등분? 어려워 보이는데? 6등분? 대충 다 같다고 봐주세요. 알겠죠? 피자 모양 크기가. 그럼 잘 봐. 쌤이랑 요 피자랑 얘 진짜 커 보이는데. 이 피자랑 모양이 똑같아.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개 한 개 먹는 거잖아. 근데 잘 봐요. 쌤이 이 피자까지 막아버리면은 쌤이 몇 개 먹는 거예요? 2개 먹는 거잖아.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 부채꼴 모양이 똑같다나가 말한 것처럼 어디가 같을 수밖에 없냐면요, 중심각이 같은 거예요. 중심각이. 근데 이 한 개랑 이 한 개랑 똑같고 이 한 개랑 이 한 개랑 똑같아. 근데 이거 한 개랑 그럼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 알겠지만 중심각이 몇 도입니까? 60도랑 120도죠. 그럼 내 말은 중심각이 2개 커졌으니까 실제로 피자도 몇 개 커진 거예요? 1개에서 2개로 커진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맞은편 피자 3개짜리 있죠? 1개짜리가 3개 모인 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이 중심각이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1개짜리의 3배인 18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을 반대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풀어도. AOB 부채꼴, 여기는 COD 부채꼴, 요거는 중심각이 100도, 요거는 중심각이 50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 피자가 몇 개 모여야 얘로 된다고요? 2개 모이면 돼. 왜? 각도가 그냥 몇 도니까? 2배 차이 나니까. 다시 말하면 이 100도짜리 피자를 반 쪼개. 그럼 50도, 50도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이 3개 피자는 모양이 어떻다는 거야? 완전 똑같다는 거지. 알겠죠? 이 내용이기 때문에 뭘 좀 알아야 되냐? 부채꼴은 뭐랑 뭐로 만들어진다고요? 반지름과 호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반지름은 다 똑같잖아. 근데 지금 뭐로 푸는 거야? 호가 아니고 중심각으로 푸는 거라고. 중심각으로. 중심각이 2배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2배예요. 근데 선생님 반갈했잖아. 반띵했죠? 그럼 50, 50, 50이면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냐? 잘 봐. 선생님 만약에 이 길이가 얘는 모양 이상해. 얘로 가자 그냥. 이 길이가 아까 10이었어.
그럼 이 길이는 뭐일 수밖에 없다? 5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중심각이 100, 중심각이 50이니까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다시 요 부채꼴 넓이가 10이래. 그럼 이 넓이도 10일 거고 이 넓이도 10일 거잖아. 그럼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20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하는 거다? 중심각이 몇 배야? 50도랑 100, 2배잖아. 그러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될 거고 이 넓이도 2배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내용을 말하냐면요. 부채꼴은 중심각에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한 내용이 중요한 건데 정비례가 뭐냐면은 2배 하면 중심각도 2배. 중심각이 2배 되니까 넓이도 2배. 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요 내용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너네가 정비례라는 말만 알면요. 나머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잘 봐. 뭐 비례식 있다는 거 필요 없고요. 50이랑 100이죠. 몇 배 커졌어요? 몇 배 커졌어? 2배. 그럼 이 길이도 그냥 2배 커지면 돼. 얼마야? 12. 끝이에요. 이 말이 선생님이 방금 한 말이야. 중심각이 몇 배 됐어요? 2배 됐잖아. 그럼 호의 길이도 2배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잘 봐. 50도가 이렇게 작아 보이냐? y 몇 cm일까? 오래 걸릴 건 아닌데? 몇 cm일까요? y? 3. 왜? 잘 봐, 얘들아. 50도랑 25도가 무슨 관계야? 2배. 맞잖아. 25도에 2배면 50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어떤 길이에다가 2배를 해야 6cm가 나오겠어요? 3cm에 2배야 6cm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정비례하는 거 꼭 정수를 곱할 필요 없어요. 잘 봐. 50도에서 25도 반한 거 아니야? 나누기 2. 6cm에 반해도 돼. 그럼 3cm 나오잖아. 요게 정비례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뭐 비례식이 써있지만 중요하진 않고요. 이 몇 배 차이인지만 알면 됩니다. 다시 또 볼게요. 어때? 몇 배 커졌어? 4배. 똑같이 4배 커지면 돼요. 그럼 x에다가 4배를 했을 때 20이 나와야 되는데 x 얼마겠어? 5. 끝이야 이게. 알겠죠? 뭐 봐 얘들아? 호의 길이든 넓이든 똑같습니다. 부채꼴은 중심각에 정비례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내용 잘 봐 이제. 여기 없나? 응? 없네? 문제 만들게. 잠깐만. 이거 확대하자. 이건 반대로 이제 중심각을 주지 않았고 이제 호의 길이를 줬지만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가 몇 배 됐어요? 3배 됐죠? 그럼 중심각도 몇 배라는 거야? 3배라는 거야. x 몇 도입니까? 120도. 근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쌤 얘를 4cm로 가지고 와볼게. 알겠죠? 그럼 잘 봐요. 이 부채꼴에 대한 호의 길이는 요거죠. 이거 몇 cm일까? 120도였잖아. 3배 됐잖아. 그럼 몇 cm겠어? 이것만 아니에요. 나머지 똑같이 3배도 되거든? 근데 누구?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아. 왜 그런지 잘 봐봐. 쌤 아까 120도라고 했잖아요. 얘 40도고. 그럼 쌤 얘 똑같이 3등분 해볼게. 여기 다 40도로 세팅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cm가 되는 이유가 5cm가 몇 개 있어. 여기도 5cm, 여기도 5cm, 여기도 5cm, 5, 15 가능하거든? 근데 봐봐요. 너네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은 똑같잖아. 그럼 어디가 4cm야? 이게 4cm인 거 아니야? 맞죠? 이게 4cm니까 이게 4cm겠죠? 여기도 이게 4cm 아니에요? 이게 4cm 아니야? 근데 4, 4, 4 더하면 얼마야? 12잖아. 근데 이게 12겠냐? 아니라는 거야. 이게 더 길어요. 다시 한번 얘는
뭐 끽해봤자 한 8cm 정도 된다는 거죠. 뭐는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잘 봐. x 몇 도일까? 도가 아니라는 거야, 쌤 말은. 80도가 아니라고. 왜? 봐봐, 얘들 방금 했잖아. 얘 누구야? 현이야, 호야? 얘 현이야. 현이 2배 된다고 해서 중심하고 2배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만약에 잘 봐요. x 몇 도? 호의 길이 얼마? 8. 호의 길이 얼마? 호의 길이는 써도 된다고. 몇 배 커졌어? 2배. 그럼 2배 커질 수 있다고요. 근데 누군 못 쓴다고? 현의 길이는 쓰면 안 된다고, 맘대로. 왜? 보여줬잖아. 실제로 안 그래요. 얘가 2배 된다고 해서 각도가 2배 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맘대로 못 써. 근데 뭐는 쓸 수 있다고? 현 빼고 다. 호의 길이나 넓이는 써도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확 와닿지 않으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익히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책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얘들아 꼭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당연히 중심각이 똑같으면 부채꼴 모양이 똑같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 똑같은 모양이 상관이 없다고. 근데 꼭 각이 2배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2배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원주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원주율. 얘 뭐라고 많이 부르죠? 3.14 1592 땡땡땡.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1592 빼고 3.14로 많이 문제를 풀었었고, 근데 실제로는 3.14가 아니고 뒤에 끝이 없는 소수고요. 근데 이 원주율 우리는 보통 이제 뭐라고 많이 씁니까? 파이라고 읽고 이런 기호를 많이 쓰죠. U 모양. 이게 파이입니다. 알겠죠? 근데 파이의 의미가 이 한국말이 뭐냐면요, 원주율이에요. 원주율. 질은 길이에 대한 둘레 길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원이 크든 작든, 왜냐면 원이 커지든 작아지든 지름의 길이랑 둘레 길이는 그거에 맞게 커지기 때문에 비율이니까 항상 똑같아. 그래서 원주율 파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 파이는 뭐일 때 많이 쓰냐? 원에 대해서. 지금 쌤이랑 뭐 구할 거냐면요, 원의 둘레, 원의 넓이 구해 볼 건데요. 솔직히 초등학교 때부터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원의 둘레 구해봐. 얼마예요? 어떻게 구했었죠?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 기억나요? 모르면 외워야 돼.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 곱하기 3.14. 됐어? 이거 초딩 버전이야. 이제 이렇게 하면 초딩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초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반지름 쌤이 아까부터 말했죠. 뭐로 쓰기로 했어요? 소문자 R. 3.14 이제 뭐로 바꿔 쓰기로 했어요? 파이. 이렇게 이제 바꿔서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숫자고요. 이 R은 문자이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지만 이제 항상 우리는 원의 둘레는요, 요렇게 읽을 겁니다. 뭐로요? 2파이 R. 입에 붙어야 돼요. 알겠죠? 원의 둘레 뭐라고요? 2파이 R. R 파이. 우리 R 두 번 곱해. 2 곱하기 2 뭐라고 해? 2의 제곱이라는 것처럼 반지름 곱하기 3.14는요 이제 파이 R 제곱이라고 할 겁니다. 이거 모르면 얘들아 문제 못 풀어요. 근데 외우기만 하면 돼. 알겠죠? 다시 뭐라고요? 원의 둘레는 2파이 R.
원의 넓이 공식은 파이 r 제곱. 근데 반지름이 2라고. 알겠죠? 그럼 끝이야. 이 원의 둘레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2. 파이는 얘들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숫자만 계산하면 돼. 얼마? 4파이. 다시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이 얼마? 2의 제곱 얼마야? 4잖아. 4파이. 승현이 원의 둘레 6파이. 영인이 원의 넓이 6파이. 파이 r 제곱. r 제곱이 뭐였어? r 곱하기 r. 그거 맞아. 그래. 이게 뭐라고?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이라고. r이 3이라고. 그렇지. 9 파이. 어려운 거 없죠? 둘레 뭐 하면 돼? 2배 하면 돼. 넓이 뭐 하면 돼? 얘 2번 곱하면 돼. 3 곱하기 3으로. 알겠죠? 요거를 모르면 안 되는 이유가 얘들아, 오늘 단원명이 뭐예요? 원과 부채꼴이죠. 아까 뭐라고 했어? 부채꼴은 잘 기억해보면 알겠지만 이 원에서 피자라고. 이게 피자 한 판인 거예요. 근데 부채꼴은 피자 몇 조각 이런 거잖아. 그 쌤이 이 피자를 떼오게 되면요, 이만큼만 떼오는 거잖아. 맞죠? 그럼 잘 봐. 이리로 가볼게. 아까 모양이 좀 이상해서 지금은 뭐로 가볼까? 이게 4분의 1로 상관없나? 8분의 1 상관없나? 기본적으로 이제 좀 라지 사이즈는 8개 나오죠. 쌤이 이 피자를 가지고 올게 얘들아. 그럼 쌤은 몇 조각 중에 한 조각 가지고 온 거예요? 8조각 중에서 한 조각 가지고 온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요, 8조각이라는 건 피자 한 판이었잖아. 뭐? 이거 피자 한 판. 몇 도? 360도 중에서 이게 아마 8개가 다 똑같으려면 얘들아, 이 중심각이 몇 도일 수밖에 없으면 45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쌤은 이 부채꼴에서 중심각 얼마 가지고 오는 거야? 45도를 가지고 오는 거죠. 360분의 45를 약분하죠? 그럼 8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다시 봐요 얘들아. 쌤 이번에 피자 2조각 가지고 와볼게. 그럼 몇 조각 중에 몇 조각 가지고 온 거야? 8조각 중에서 2조각 가지고 온 거죠. 이거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근데 이 4분의 1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피자 한 판 몇 도라고요? 360도 중에서 아까 한 조각이 45도였잖아. 그럼 2조각은 몇 도일 수밖에 없어? 45, 45이니까 90일 수밖에 없겠죠. 360도분의 90도 약분해보세요. 4분의 1까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채꼴을 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항상 필요하냐면요, 전체 원 중에서 이 조그만 피자 몇 조각, 부채꼴 모양이 중심각이 몇 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360도분의 중심각을 가지고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얘들 부채꼴에서. 알겠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선생님이 예시 들고 뒤 문제 가볼게요. 잘 봐. 쌤이 이 부채꼴의 넓이가 궁금해.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라는 건 어떤 넓이? 원의 넓이. 원의 넓이에서 360도 중에 몇 도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120도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공식은 뭐냐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원의 넓이 공식.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했었죠? 얘를 2번 곱하라고 했었지.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2번 곱하면 16. 2 곱하라는 얘기 아니, 이는 둘레야. 2번 곱하라고. 4 곱하기 4라고. 제곱하라고. 근데 16파이는 원이잖아.
근데 궁금한 게 원이야? 아니라니까? 이 중심각에서 이 360도 중에서 120도만 떼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자고요? 360도분의 중심각. 360도분의 중심각. 360도분의 중심각을 써달라고. 이게 끝이야. 이걸 풀죠? 그럼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넓이 말고 뭘 구할 수 있냐면요. 이거. 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었죠? 호의 길이라고 그랬었죠. 호의 길이. 그럼 잘 봐요. 이 호의 길이는 누구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 이게 뭡니까? 크러스트. 뭐예요? 원의 둘레. 그럼 원의 둘레 공식 뭐라? 2파이r. 뭐라고요? 여기다 2배 곱해달라고. 얼마입니까? 8파이. 8파이에다가 뭐 곱할 겁니까? 똑같이 360도분의 중심각. 몇 도? 120도. 이게 부채꼴 넓이와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는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부채꼴이다 보니까 원에서 일부를 가지고 오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각분이 360도분의 중심각이 필요하다는 거. 요거 좀 잘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 바로 나올 건데 어차피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 외워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알겠죠? 공식이고 여기는 또 다른 공식이 있는데 이건 문제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뭐 지금은 이걸 외우는 것보다 다른 걸 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문제 좀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오른쪽 그림의 원, 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화일골. 어디입니까? 이거. BC와 호 BC. 현과 호로 만들어진 도형. 활골입니까? 맞다고 하셨죠? 활 모양. 두 번째, 각 BOC는 이거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호 BC. 호 BC에 대한 중심각이다. 뭐? 이 호 BC에 대한 중심각이 요거네. 이거 맞네. 각 BOC. 각 BOC. 맞아? 맞죠? OA와 OC는 반지름입니다. 누구? OA와 OC는 반지름입니다. 맞죠? AOB가 180도일 때는 AB는 1,5의 지름입니다. 뭐라고요? AOB가 181도일 때는 이 AB 현이겠죠? 현 AB는 지름 맞죠? 볼게요. AC와 OA와 OC로 둘러싸인 도형은 현이다. 잘 봐 얘들아. 현은 일단 도형입니까? 일자인데? 도형이 아니고 선분이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호 AC와 OA와 OC로 만들어진 도형. 얘 뭐야? 부채꼴. 알겠죠? 1번 얘들아 다 정의로 푸는 겁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오늘 배운 정의로 푸는 거야. 꼭 외워야 돼. 잘 봐. 문제만 볼게. 봐요. 이 부채꼴에 대해서 호의 길이나 이 넓이는 다 뭐로 푸는 거냐면 중심각으로 푼다고 했습니다. 30도랑 150도. 몇 배 차이 나요? 5배. 그러면 이 4랑 x도 5배 차이 나는 거야 그냥. 곱하면 얼마야? 20. x는 19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하겠죠. 뭐랑 뭐? 이렇게 둘. 그럼 쌤은 이렇게 알려줄게. 혹시 둘이 겹친 숫자가 있냐? 뭐 겹쳐요? 4랑 6은? 2가 겹치죠? 그럼 쌤은 2짜리 한번 가지고 와볼게. 2짜리. 얘 어떨까? 2cm짜리. 왜 또? 15도지 않을까 얘들아? 왜?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럼 쌤은 2cm를 구했으니까 6cm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몇 배 하면 돼요? 3배. 몇 배 하면 돼? 3배. 근데 이 45도를 바로 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쌤은. 그래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중심각, 이 부채꼴은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너무 간단하니까 이 내용 말면 문제 풀 수 있는 거 많습니다. 볼게 여기도.
혹시 이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거 무슨 도형이라고 하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얘들아, 이 각이 어떻습니까? 밑각이? 똑같아요. 알겠죠? 이거는 뭐 2학년 올라가면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지금 나왔으니까 똑같다.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잘 봐. 뭔 말을 해주고 싶냐면은 이렇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똑같겠죠? 그럼 120도 말고 남은 각 몇 도야? 60도지. 그 각도를 30도씩 쪼개서 가져갔겠죠. 두 번째, 왜 평행하다고 줬을까? 너는 배운 거 써먹으라는 거야. 뭐 쓸 수 있어요? 억각. 여기 몇 도? 30도. 당연히 반대 30도야. 그럼 잘 봐요. 120도가 24cm잖아. 그럼 30도는 몇 cm겠어요? 몇 배 커지면 돼? 4배. 다시 말하면 4분의 1 곱하면 되죠? 그럼 어떤 숫자에 4배를 해서 24가 나오고 싶어? 아니면 24에 4분의 1 했더니 얘가 나왔대. 얼마겠어요? 6. 얼마? 3번.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AOB 넓이가 10, COD 넓이가 25랍니다. 그럼 이거부터 가봅시다. 이건 조금 해석이 필요하겠는데 또 얘로 가볼게 얘들아. 지금 넓이가 10이고 넓이가 25잖아. 그럼 둘이 겹치는 숫자가 뭐 있지 않아? 약수 같은 거? 뭐 겹쳐요? 5 겹치죠. 그럼 잘 봐, 쌤은 5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 5를 가지고 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 쌤이 5cm짜리 가지고 오면은 넓이, 그 각도는 얼마일까? 10이 x였거든? 5 얼마야? 어떤 각도를 2배야 x가 나와요? 얘는 1x잖아. 이 각도 몇 도겠어? 몇 도야? 2분의 1x지 않을까? 2분의 1x에 2배면 x 나오잖아. 됐어요? 그럼 다시 5랑 25 봐봐. 몇 배야? 5배잖아. 그럼 2분의 1x에 몇 배 하면 5배 하면 얘랑 똑같겠죠. 됐어요? 근데 지금은 드디어 알려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얘보다 얘가 더 쉬운데 이게 비례식을 써야 돼서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잘 이해해보세요. 아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은 안 써도 되지만 지금은 쓰라고 쓸게. 잘 봐. 너네 지금 뭐 80도랑 100도야. 몇 cm야 이거? 이 호의 길이 몇 cm예요? 80도랑 100도잖아. 10이야. 근데 지금 뭐를 좀 말해주고 싶냐면 쌤이 당연히 10배로 푸는 거 맞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중심각이 몇 대 몇인 걸로 문제를 더 풀어볼게. 봐봐. 정비례라고 했으니까 무슨 식이 가능하냐면은 80도랑 100도는 몇 대 몇이에요 얘들아? 80도랑 100도는? 몇 대 몇이야? 뭐 1대2, 뭐 2대3 이런 것처럼 몇 대 몇입니까? 얘 공통으로 곱해진 숫자를 날리면 되거든요. 얘는 80, 100이니까 00 지우고 8이랑 10 약분 4대5야. 근데 이 중심각 비율을 똑같이 호의 길이, 넓이도 뜰 수 있다는 거야.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럼 8대 x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어? 비례식 풀 줄 알아요? 어떻게 풀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똑같죠? 그럼 안에 꺾기를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40. 그거랑 뭐랑 똑같은 거예요? 바깥 꺾기 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얼마? 4x. 그럼 4랑 뭐 곱해야 40 나와? 10. 그럼 정리해볼게. 잘 봐. 뭐라고요? 10대 25라고 넓이가. 그럼 몇 대 몇이라는 거야 이건 얘들아 약분하면은. 10이랑 25는 공통수로 뭐 곱해져 있어? 5 곱해져 있잖아. 몇 대 몇이야? 2대 5. 그럼 내 말은 2대 5랑 뭐랑 똑같아요?
이 중심각이랑 똑같다고. x 대 3x 마이너스 25랑. 그럼 뭐 할 수 있어?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 똑같겠죠? 내항의 곱 5x, 외항의 곱 2 곱하기 3x 마이너스 25니까 2 곱하기 3x 마이너스 25. 둘이 똑같다고. 그럼 방정식 푸는 거야. 5x는 6x 마이너스 50. 그럼 5x 넘어가면 x, 넘어가면 50. x는 50. 됐어요? 비례식 버전도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알려준 거니까요. 이것도 잘 오답해 놓으세요. 가볼게. x 몇 도? 지금 표시 뭡니까? 이렇게 똑같다는 표시죠? 현의 길이가 똑같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부채꼴 모양의 얘들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110, 110, 110일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똑같은 건 쓸 수 있어. 그대로 알겠죠? 근데 그 대신 뭐야? 110이잖아. 이 각도가 지금 220이라고. 근데 이 부채꼴에 대해서 현의 길이는 얘가 아니잖아요. 얘잖아. 이거랑 2배 관계는 아니라고. 각도가 2배지만 길이는 2배가 아니라는 거야, 센 말은. 볼게요. 여기 문제에서 무슨 설명 나와 있습니까? 각 AOB는 COD의 2배를 어디라고요? 각 AOB랑 COD 몇 배? 2배라고.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쌤은 여기 동그라미라고 두면 이 동그라미가 두께. 아까 누누이 강조했죠? 뭐는 절대 2배가 될 수 없다? 현의 길이. 이게 2면 얘는 절대 4가 아니라고 얘들아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 빼고 일단 다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이 곡선 표시 뭐라고 했습니까? 호라고 했었죠. 호는 된다고. 호는 이거랑 2배가 맞다니까요. 이 표시 뭐예요? 현이죠. 선분. 요거랑 요건 2배 관계 아니라고 했었죠. AOB랑 BOD 어디? AOB랑 BOD 얘랑 같네. 중심각이 같다는 건 호의 길이, 현의 길이 같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 나와 있지 않아요. 모릅니다. 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번 AOB랑 COD 잘 봐야 되나? 이거 뭐예요? 무슨 표시죠? 삼각형 표시죠. 삼각형 표시. 삼각형은 뭐랑 관련이 돼 있습니까? 누구랑 관련이 돼 있어요? 현이랑 관련이 돼 있죠. 그럼 얘도 물론 2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가 2배일 수밖에 없냐면요. 잘 봐. 똑같이 그려보면 되지. 이렇게. 이거 2개가 이거 2개잖아. 그럼 똑같은 모양 가지고 오면 이렇게 현을 그었을 때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얘 2배겠죠. 그럼 뭐가 부족해? 여기가 추가적으로 더 있잖아. 얘에 비해서. 그러니까 절대 2배가 안 되겠죠. 알겠죠? 잘 봐야 되나? 2번과 4번이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의 길이가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꼭 기억해 놓으세요. 5번 당연히 되겠죠. 쌤 누누이 말하지만 1번과 5번 된다고 했었으니까. 이거 문제가 많으니까 잘 봐야 돼요. 잘 풀어오시고. 9번 색칠한 부분 잘 체크돼 있죠? 이거 한번 잘 구해 보겠습니다.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 길이가 12cm인 원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색칠한 부분 어디입니까? 이거죠. 그럼 첫 번째, 이걸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봤더니 첫 번째, 요거 뭐로 구할 수 있냐면요, 이 원을 따오면 되지 않을까? 이 원에서 어디 거야? 요거잖아.
그죠? 그럼 쓴 말은 얘는 뭐야? 원의 둘레에서 절반을 가지고 오면 되죠. 그럼 아까 원의 둘레 공식이 뭐였냐면 2파이 R이었잖아. 얘 뭐예요? R? 반지름. 이게 지름이니까 반지름 얼마겠어? 2겠죠. 이게 은근 중요합니다. 반지름을 가지고 와야 되지 지름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반지름은 2야. 2만 집어넣으면 돼요. 얼마? 4파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4파이잖아. 우리 뭐만 가지고 오는 거야? 4파이에서 절반만. 그 몇 파이? 2파이. 다시 봐봐 또 얘들아. 요거는 모르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얘도 얘죠. 얘로 구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쪼 원도 쌤이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 원이겠죠? 반지름 얼마짜리? 8짜리. 근데 반지름 8짜리인데 여기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또 뭐예요? 원의 둘레에서 절반만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원의 둘레 공식 2파이 R이라고 했었잖아. 반지름 얼마예요? 8. 봐야지 앞에. 16파이. 16파이의 절반 가지고 오는 거지 몇 파이겠습니까? 8파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하는 거야. 마지막 볼게요. 이거 뭡니까? 얘는 원래 큰 원의 반이겠죠. 그럼 똑같이 아까 큰 원은 지름이 10이라고 했어요. 봐 앞에 왼봐 주하나. 그럼 반지름 10이니까 얼마겠어? 또 2파이의 공식이니까 12파이. 요거의 절반 얼마입니까? 6파이. 요거 3개를 다 더해줘야 돼요. 뭐야 이거? 뭐 이상해. 반지름 안 넣나? 아,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 4겠죠? 8파이. 8파이의 절반이니까 4파이까지. 요거 3개 다 더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모양은 3개의 원의 둘레의 반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너네가 따로따로 하나씩 다 구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잘 듣고 집 가서 푸세요. 대충 듣지 말고. 집 가서 못 풀지 말고. 알겠죠? 다음 주에 숙제 안 됐으면 남을 거니까 잘 다시 공부해오세요. 내신 대비 끝났으니까 이제 가볼게요. 보자. 혹시 부채꼴 중심각이란 내용 뭐였냐면 부채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호의 길이 나왔었죠. 쌤이 호의 길이를 뭐로 구한다고 했냐면은 원에서 일부분 떼오는 게 부채꼴이라고 했었고요. 이 호의 길이는 뭐랑 연관이 있다고 했냐면은 원의 둘레. 뭐랑 얘들아? 원의 둘레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의 둘레를 구할 겁니다. 공식 뭐예요? 2파이야. 근데 다만 부채꼴은 뭐가 추가된다고 했었냐면 이 중심각, 이 각도만큼 떼오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360도분의 중심각을 가지고 와야겠죠. 됐어요? 그러면 16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x까지 올 수 있겠죠. 지금 답은 뭐야 얘들아? 원래 원의 둘레 16파이에서 360도분의 중심각 가지고 온 게 문제 길이 얼마래요? 6파이래요.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 봐. 얘 건드지 마시고요. 얘 없애겠습니다. 어떻게 없애요? 얘를 나눠버리면 되겠죠. 16파이분의 6파이까지. 그럼 이 과정에서 16파이분의 6파이니까 약분할 수 있겠죠. 얼마까지? 8분의 3까지. 이거 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대각선의 곱 쓰겠습니다. 이렇게 분수 같을 땐 대각선의 곱 쓸 수 있거든요. 꼭 잘 기억해 놓으세요. 8 곱하기 x는 3 곱하기 360. 어차피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또 8을 나눌 거거든요. 양변에 8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해볼게. 뭐로 약분될까? 2 먼저 할까요? 2 4랑 180 또 되겠죠? 2로 2랑 90 3 곱하기 45가 답입니다. 구할 수 있죠? 오늘 꼭 공식 같은 거 다 외우고 가세요. 애들 알겠죠? 문제는 부채꼴에 대한 넓이를 줬어요. 넓이 뭐라고 했어요? 원의 넓이에서 가지고 오는 거. 원의 넓이에서.
맞지? 그럼 당장 뭐 구해줘야 돼? 원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구해볼게. 반지름 9cm짜리. 그럼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뭐라고 얘들아? 파이 r 제곱. 영인이 반지름 9cm짜리 파이 r 제곱 얼마입니까? 넓이. 이거 뭐라고 했어? r 제곱. 2번 곱하는 거라고. r이 근데 9라니까? 식을 써줘야 돼? 암사 안 됩니까? 얼마? 9 곱하기 9인데? 파이 제곱은 항상 기억해줘. 얘를 2번 곱하라는 거니까 9구나 못합니까? 9, 9, 81? 81파이. 여기서 근데 이만큼 떼온 거라고. 이 부채꼴은 부채 모양이 아니지만 좀 특이하지만 좀 이만큼 떼온 거라는 거야. 그럼 새 말은 81파이에다가 360도분의 이 각 얼마만큼 가지고 왔길래 54가 됐을까? 이 말이라는 거죠. 뭐라고 했죠? 계산이 쉬워도요 건드지 마세요. 이 냅둬. 나누면 되잖아. 81파이 나누겠습니다. 81파이. 답은 81분의 56을 풀면 되고요. 지금은요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약분하겠습니다. 56과 81 뭐로 약분될까요? 아 뭐야 54잖아. 뭐로 약분될까? 9구 다 외웠잖아. 잘 기억해봐. 뭐로 약분돼? 9 6, 9, 54 9, 9, 81 한 번 더 되네. 3 얼마? 3분의 2까지. 여기서 풀어야지 x가 안 나오면. 알겠죠? 그래서 x를 구해 주시고요. 왜 지금 x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왜? 뭐 구해달래?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해달래. 근데 아까 말했죠? 호의 길이는 또 뭐로 푸는 거라고요? 넓이는 원의 넓이를 푸는 거지만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로 푸는 거라고. 얼마? 2파이야. 18파이 곱하기 얼마? 360도분의 x. 이거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구해놨잖아. x를 구하진 않았지만 360분의 x가 3분의 2인 건 알잖아요? 그럼 3분의 2만 대입하면 되지. 꼭 x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피자 모양에서 좀 이제 뭐 조금 모양이 이상해졌지만 이런 것도 이제 은근 교과서에 분명 있을 거거든요. 잘 봐야 되는 이유 뭐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색칠한 부분의 둘레라는 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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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분명 뭐 내신 대비 교재 해봤으면 해본 적 있을 텐데. 그럼 여기 문제를 보면 얘들아 얘는 이미 끝났죠. 몇 cm예요? 12cm에서 6cm 빼니까 6, 6이죠. 얘는 끝났어. 근데 뭐가 문제야? 나머지가 문제지. 어디랑 어디? 여기랑 여기.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들아 이건 무슨 모양과 똑같을까요? 분명 우리 오늘 해본 건데 얘 뭘까? 호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작은 부채꼴의 호, 큰 부채꼴의 호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아까 말했지 호의 길이는 뭐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원의 둘레에서 조금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원의 둘레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 6 2파이R 공식 꼭 기억하세요. 원의 둘레 그러면은 12파이. 근데 큰 부채꼴은 반지름이 얼마야? 12잖아. 그럼 12를 2배에서 가지고 올 거니까 24파이. 똑같이 얼마 곱할 거예요? 360도분의 중심각 60도. 그래서 문제가 얘들아 엄청 어려운 분수는 안 줘요. 다 할만한 거 줄 거야. 약분해봐 이거. 00 지웠고 36분의 6 6분의 1. 대답 안 해주면 늦게 끝나는 거야. 빨리 계산해서 하세요. 12파이 곱하기 6분의 1 2파이.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 360분의 60도는 그 다음 부채꼴 구할 때 똑같이 쓸 거잖아. 그럼 똑같이 쓰면 되죠.
360분의 60으로. 근데 어차피 6분의 1이었잖아. 그럼 24파이 6분의 1이니까 곱하면 4파이까지 나오겠죠. 2파이 더하기 4파이 얼마겠습니까? 6파이까지. 그래서 은근 어려운 모양들이 많으니까 얘들아, 어려운 모양들은 다 틀려오세요. 알겠죠? 선생님 오답 해줄 거니까. 한번 여기부터 좀 어려운 모양일 텐데 너네가 창의성을 좀 발휘해서 얘는 무슨 모양일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얘는 조금 이거 어때? 원에서 이거 날릴까? 여기 없앨까? 괜찮아요? 그럼 잘 봐. 이거 5cm죠? 반지름. 그럼 원의 넓이 얼마입니까? 파이 해야지 없앨 거니까. 여기 얼마라고요? 반지름 5cm짜리 원의 넓이. 두 번 곱하는 거라고 했어. 그렇지, 25파이. 하면 돼, 알지? 여기서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모양 어렵죠. 그러면 얘는 우리지 얘를 한번 빼보려고. 누구? 이 모양을 없애볼게요. 근데 이 모양이 일단 이 모양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쌤은 이 모양을 어떻게 없애려고 봤더니 이거 어때? 이 네모나는 정사각형에서 이 부채꼴을 빼면 얘만 남겠죠. 이해 갔어요? 모양이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게 5cm라며. 그럼 넓이 얼마겠어요? 정사각형 넓이 25. 25에서 이 모양을 빼려고 봤더니 이게 무슨 모양이냐? 이것도 어메나 부채꼴입니다. 왜? 반지름 5짜리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 이거 몇 도일까요? 여기 몇 도일까? 90도. 얘는 그래서 얘들아 무슨 이름도 있냐면요, 부채꼴도 맞지만 얘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4분원. 원의 4분의 1. 주하나 봐야지. 뭐하냐? 너 알아 이거? 모르잖아. 봐야죠. 그럼 왜 안 봐? 다 90도죠. 왜? 360도를 4분의 1 쪼갰으니까요. 어때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 모양은 뭐라고 한다고요? 원의 4분의 1, 4분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중심각이 쉽다는 건요, 자주 나온다는 거는 구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이거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5짜리 원의 넓이 아까 했었잖아. 25파이에서 360도분의 90도야. 얼마예요? 00 지우고 36이랑 보니까 4분의 1이겠죠. 계산은 안 되고. 됐어요? 정리할게. 이게 누구냐? 이겁니다. 근데 말했잖아. 우린 원에서 이걸 몇 개 뺄 거야? 4개를 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빼야 되고 여기도 빼야 되고 여기도 빼야 되고 4개를 뺄 거라고. 그럼 여기다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 곱하기 4 하면 100. 곱하기 4 하면 지워지고. 결론은요, 우린 원의 넓이 25파이에서 뭘 뺄 거냐면요,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1 지워진 100 마이너스 25파이 요거를 뺄 거라는 거죠, 쌤은. 됐어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100 마이너스 뿌려버리면은 50파이 빼기 100까지 나오겠죠. 알겠죠? 요 모양은 일단 잘 봐주시고, 좀 유명한 모양이어서 일단 또 막막하죠. 애들 어떻게 분제를 풀어야 될지. 근데 요겁니다. 이 모양은요, 단풍잎 모양 반 쪼개주시고요, 한 번에 못 구해. 반 쪼개주시고, 지금은 쌤이 여기다 갖다 붙일 거야. 얘가 얘로 돼요. 얘가 얘로 되고. 결론은 지금 문제에서 쌤은 문제를 어떻게 바꿔서 풀겠다고 하는 거냐면요, 이 모양을 1로 보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얘가 얘인겨. 이거 문제 유형을 어떻게 못 풀어요. 얘가 얘인 거 너희가 어떻게 한 번에 알아. 처음 배웠을 때 모른다고. 그래서 쌤이 알려주잖아. 이런 단풍잎 모양은 반쪽에 가지고 이 모양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니면 못 풀어요. 너네 이 모양을 못 구할 거야. 이 색깔이 안 칠해지는 모양을 이렇게 풀 겁니다. 그 문제 끝났죠. 왜? 아까 해봐서 알지? 이 모양 무슨 모양이더라고요? 4분원. 원의 넓이. 주한이 얼마? 파이 알지고. 주한이. 그럼 부쩍을 구해줘. 이 넓이 얼마? 4분원. 4분의 1이라고 했죠? 왜? 360도분의 90도는 4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얼마야? 4분의 1 곱하면 약분해야죠. 64니까 16파이. 16파이에서 색칠되어 있지 않은 삼각형 넓이 8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얼마? 32까지. 두 개 남았다. 여긴 더 머릿속으로 생각이 더 필요합니다. 잘 봐. 일단 문제는 요 원기둥 4개 끈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원기둥 탄산음료 같은 거 있잖아. 캔음료. 이거를 너네가 묶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때 필요한 끈의 길이니까요. 요 끈의 길이가 궁금한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할 건지 보겠습니다. 쌤, 원의 중심에서 각각 원의 중심이 있겠죠, 얘들아? 똑같은 원일 거고요. 이렇게 이제 다시 봐봐. 이게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는 모양이 있죠. 직선이었다가 이렇게 휘는 모양이 있잖아요. 이걸 잘 경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으세요. 됐어? 그럼 잘 봐. 이 모양은 쉽지 않아? 이 모양은? 뭔데? 그냥 이 원의 중심 반지를 얼마라고 했어요? 2야? 2 두 개 더한 거 얼마겠어? 4야. 4구. 4구? 4겠죠. 괜찮지? 그 다음 거 보세요. 분명 이건 뭐야? 호의 길이잖아. 호의 길이고. 호의 길이 호의 길이야. 근데 봐요. 중심각이 몇 도야? 아까 이 모양 봤잖아. 아까 중심각 몇 도야? 90도. 근데 얘도 어때요?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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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보세요. 90도짜리 4분원이 4개 모였어. 하나, 둘, 셋, 넷. 그럼 뭐로 바뀌어? 원이 되겠죠. 결국 이 흩어져 있는 모양의 4개를 모으면 뭐가 된다? 원의 둘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의 둘레 공식 뭐라고요? 2파이야. 근데 반지름 얼마라고요? 2야. 그럼 대입하면은 4파이까지 나올 수 있겠죠. 얼마? 16 더하기 4파이까지. 됐어요. 마지막! 이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숙제 잘 해오시고요. 요거는 이것도 아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지만 지금 너네가 좀 창의성이 필요한데 이거 너네가 굴릴 수 있겠냐? 이거 더 어렵죠? 이 원을 이렇게 만났잖아. 지금 이 만나는 걸 토대로 쭉 돌려야 돼. 계속.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만나는 거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만나는 거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굴러가겠다는 거야, 얘들아. 원이. 알간?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굴려버리면요. 이 딱 코너가 있죠, 이 코너. 이 코너에서 확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얘도 자연스럽게 굴러갈 거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원이 얘랑 얘 사이에 이런 원이 한 가지 더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제 말은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죠. 아까랑 어떤 모양? 아까랑 똑같은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야.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도? 여기도 똑같이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원을 굴려버리면. 이게 좀 어렵죠. 근데 뭐 구해달래요? 이번엔 여기 넓이 구해달래요. 넓이. 알겠죠? 그럼 똑같아요, 얘들아. 쌤 아까 이 원이 경계가 있다고 했었죠? 이 원과 이 원. 일로 가자. 더 올라가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프리버이 뭐랑 똑같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원의 중심이 딱 여기 걸쳐있을 때, 여기 걸쳐있을 때, 또 이어. 마찬가지로 또 이어. 또 이어. 또 이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코너 부분은 따로따로 푸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 따로따로 푸는 거야. 여기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됐어요? 그럼 정리해볼게. 원이 지금 얘들아, 지금 원 모양이 반지름 1cm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이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 몇 cm로 바뀌겠어요? 2cm로 바뀌겠죠. 그랬더니 이 4분원 4개를 모아보니까 아, 얘는 4분원 4개가 모여졌는데 반지름이 2cm짜라는 거죠. 어디? 이 코너 부분이. 그럼 넓이 얼마야? 파이 r 제곱. 얼마라고? 4파이 더하기. 나머지 보겠습니다. 여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3cm이기 때문에 다 똑같죠. 누구만? 얘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누구만? 얘만. 이 4분은 반지름이었기 때문에 2였겠죠. 2 곱하기 3 곱하기 6까지. 6. 다 더하면 24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려우니까 잘 풀어보시고 모르면 틀려오시고. 알겠죠?